저희 학원은 스텔라 극상이 영어 학원이고요. 그리고 영어 도서관 이름은 천권의 숲입니다. 네. 저 짧은 스텔라 원장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는 대원 외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미국 미들버리 컬리지 경제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강의 경력은 15년이고요. 강남 해커스 본원에서 토플 라이팅 가르쳤고, 그리고 압구정 스탠포드 아카데미에서 SAT 라이팅 전담했었고요. 예, 그리고 대치동 스텔라 극상이 영어 개원한 지는 이제 꼭 지금 이제,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WPP라는 영국계 광고 회사에서 미디어 플래너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대치동 분위기가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쵸? 나날이 이렇게 이슈가 쏟아지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수능이 영어가 되게 어려웠죠. 이제 불수능을 넘어가지고 황당 수능이라고 불리우는데, 영어 1등급 비율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평가 원장님이 최근에 이제 고개를 숙이시면서 사퇴를 하고, BBC 뉴스 전 세계에 보도가 되고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4세, 7세 레벨 테스트 금지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금지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사실 교육 현장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은 아이들 얼마나 재밌게 공부합니까? 그쵸? 굉장히 그 과정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순수한 그런 학습적인 열정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작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나 잘하고 싶어, 배우는 거 너무 재밌어, 이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막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제일 대표적인 어학원, P여학원이 이제 레벨 테스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체 시험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토플 IBT 기준으로 100점 이상 실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오면은 입반이 가능하다. 요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데, 입시 제도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뭐, 여기 어머님들 모임 가면은 이렇다, 여기 학원 가면은 이렇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예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 이런 세태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침 2026년 키워드가 근본, 이라는 키워드가 선정되었다라고 해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을 하시죠. 그쵸? 그래서 왜 그렇게 근본이라는 키워드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왜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이나 모든 트렌드가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봐도 막 페이크 이미지나 아니면은 페이크 영상 그런 거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술은 점점 저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아득한 영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인간이 기술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기술의 과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나 정보가 많고, 이런 정보들을 다 소화하다 보면은, 내가 내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오히려 못 내리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다시 주목받는 시대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스텔라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천권의 숲 영어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키워드가 human in the loop라고 해요. AI 시대의 뭐 인간의 역할. AI가 다 우리 대체하는 거 아니야? 뭐 대부분 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나죠. 하지만 책임을 지는 거.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인간이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리더십, 돌봄, 교육, 이런 부분, 고용, 이런 부분은 맥락하고 감정하고 인간의 직관과 공감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제 생각에는 저희 인간들이 AI를 따라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AI하고 기술하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AI가 못하는 것들, 우리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능력과 인간의 근본으로서 회귀를 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 판단력, 감수성, 도덕심, 이런 것들, 책 읽기를 통해서 가장 잘 탄탄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책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내는 거는요. 읽어내고 그리고 독해하는 것은 학생의 자발성이 없으면 이뤄질 수가 없어요. 책을 한 페이지 넘기는 것조차도 자발성이 없으면 이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발성, 그리고 문해력, 이런 사고력, 그리고 소통 능력과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 시절, 그리고 중등 시절, 자라나게 된다면은 이 친구들은요, 단순히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이 아니라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스텔라 극상위 영어 학원. 그쵸? 영어 도서관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 학원이 막 유명한 학원은 아니에요. 이제 소수 정예로 이렇게 가르쳐 온 학원이지만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이다. 이러한 입소문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나 있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했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가장 그 좋은 학원 있잖아요. 뭐 P라든지 L이라든지 뭐 요런 학원들에서 다니다가 조금 더 빡센 거를 원한다. 조금 더 푸시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학원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다가 뭐 싱가포르 아니면은 뭐 상하이 이런 데 국제학교들 그렇게 진학한 친구들도 해외 거주 경험이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 했고, 정말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요즘 회자되는 그 IBT 100점의 기준, 그 기준을 계속 만들어 왔던 학원이다. 그래서 어휘를 누적시키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원서 정독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그래서 청문회 숲 바이셀라, 이거는 이제 영어 도서관 브랜드예요. 그래서 평생 가는 영어의 토양을 만드는 거죠. 기준이 많이 바뀌겠죠. 앞으로도 입시 기준은 굉장히 갈대같이 변하니까요. 그리고 교육의 트렌드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뭐 특정 어학원이 뭐 이렇게 입학 기준을 세우겠다, 뭐 하겠다, 뭐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이제 본질적인 거를 놓치게 되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의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내실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시험이든지 가뿐하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읽기의 힘을 보여주는 저의 실생활 속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형 어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한 중상위 정도 레벨로 들어옵니다. 초등 한 5학년 정도에 들어와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극상위로 레벨업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어떻게 도대체 공부했어요?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외국에 살다 왔어요? 그게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다 뭐냐면은, 책을 끼고 살았어요, 선생님. 뭐, 해리포터, 퍼시 잭슨, 뭐, 이런 재밌는 책부터 해가지고, 책을 끼고 살았어요. 라는 질문이 모두 공통적이었어요.
그리고 스텔라 선생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 외고에서 3년, 토플 SAT 무지하게 공부했죠. 미국 유학 4년 갔다 왔죠. 그런데 제가 뭐, 읽는 거 잘하고, 뭐, 쓰는 거 잘하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미국 애들처럼 그런 다채롭고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뭐, 해외 생활 한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제가 저희 스텔라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유치,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 그런 원서들을 100권을 읽었어요. 100권을 정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어린이들이 말하는 그런 생생한 표현들, 그런 모든 표현들이 폭발적으로 향상을 하면서 저도 원어민 같은 그런, 정말 원어민 아이 같은 그런 말하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뇌가 완전히 굳은 어른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데, 정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원설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 미국에 이주한 뭐 가정도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은 막 대화 안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뭐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영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로 계속 흘러가다가 엄마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도서관을 미국에 있는 공립도서관을 매일 데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선생님한테 라이팅 칭찬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등생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치동에서 자라난 의대생 2명 있어요. 숙명여고에서 고대의대 간 학생, 그리고 순천향 의대에 간 학생. 외국에 해외 거주 경험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 너무너무 잘해요. 원어민보다 유창해요. 원어민보다 유창하다는 거는 원어민들도 지적인 말하기 못한 사람들 있어요. 그냥 기초적인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근데 더 다채롭고 유창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발음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책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오디오북 듣고 지금도 즐기면서 읽고요. 그래서 해외 거주하면은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잘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쵸? 결론은 어디에 거주하느냐 문제는 아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게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선생님, 근데 영어 책 읽기로요. 말하기랑 라이팅이랑 원어민처럼 다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4대 영역이 발달이 되나요? 네, 됩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자, 일단 리딩은 당연히 되겠죠? 계속 읽으니까. 리스닝은 어떻게 되느냐? 어, 이제 silently 묵독도 하지만은 동시에 리스닝 음원과 함께 듣는 것도 한 반반 정도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음원을 평소에 그냥 배경 음악처럼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writing하고 grammar. 다양한 문장 구조에 무지막지하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순하고 구조 체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좋은 어휘하고 표현하고 아름다운 문체들을 흡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피킹.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서 선생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매 시간 대화를 나누죠. 이것들을 통해서 4가지 영역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라이팅이 되게 중요해요. 대치동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정말 그 한 끗을 가르는 데 있어서 라이팅 실력이 중요합니다. 쓰기를 통해서 쓰기를 배울 수 없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템플릿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뭐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라이팅, 독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요리할 때 좋은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막 테크닉을 써서 요리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 어휘하고 표현들이 머릿속에 가득 인풋이 되어 있으면은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수능도 많이 논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표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중3의 중3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가 AR 레벨이 4.6레벨이에요. 미국 학년 기준으로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를 보시면 수능 지문의 평균 AR은 어떻게 되냐? 9.9입니다. 갑자기 3년 만에 3위?
삼단계가 아니죠. 거의 5단계죠. 5단계가 올라가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중등에서 잘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중등에서 막 내신 100점 맞고 다 잘하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멘붕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육 체계 자체가 고등학교 때 레벨이 급상승하는 그런 체계로 조금 잘못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공교육은 너무나 난이도가 낮은데 수능은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을 뭐 따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 학년하고 미국 학년하고 똑같이 뭐 비슷한 속도로서 차분히 차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게 가장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한 10레벨 정도 읽어도 부족해요. 왜냐면은 킬러 문항이 한 5문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최근에 그 수능 문제도 뭐 게임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에 관련된 문제 너무 난해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학교 논문에서 교수님 논문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 수준의 리딩 레벨을 갑자기 갖추는 거 불가능하죠. 초등하고 중등 때 책 읽기를 통해서 탄탄한 독해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네, 수능 영어, 렉사일. 한 뭐 6개, 7개 지문 정도는 뭐 저스티스나 총균세 이 정도로 올라가죠. 이거 못 풀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학년별 목표 AR 레벨.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책 읽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만 푼다고 해서 대비되는 거 아니죠. 되게 꼬아놨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나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독서가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독해 속도도 되게 빨라야 돼요. 1분에 한 160단어 이상은 눈에 들어오고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수능이든지 토플이든지 다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뭐 토플도 5 단락 이런데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압도적인 양의 그런 텍스트를 많이 다뤄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높여 나가면서 읽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고등 내신도 강남권에서는 원서 읽고 그리고 에세이 쓰기형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입시적으로만 대비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한 끗을 가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실력이 정말 탄탄한 아이들, 정말 미국 고등학생 레벨로 뭐 1984나 아니면 앵무새 죽이기나 이런 것들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읽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1등급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50% 학생이 학교 내 그 원어민 영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수능 영어만 겨우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을 수준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테스트 치고 나면 금방 다 휘발되는 거 아시죠? 단어 외운 것도 다 휘발되고, 그쵸? 그리고 다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전공 서적의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 힘들고, 발표할 때 말하기도 자신감 없고, 학업 성적에도 영향받고, 대학 생활을 잘 해야지만 이제 좋은 커리어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사실 입시가 아니다. 영어는 그냥 인생 전반에 대한 준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입시에만 집중되는 교육보다는 어릴 때부터 다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예요. 네. 책 읽기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게 인상적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우진 선생님 다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뭐, 전교 50등, 전교 한 100등? 받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중2 겨울방학 때, 한국어하고 영어 책을 200권을 독서를 했대요. 근데 독서를 하고 나서 이제 중3이 돼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빠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시는 거를 현우진 선생님이 뒤에서 지켜봤는데 갑자기
4달 낙이 한눈에 싹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극상위가 된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하시고 지금 이제 1타 강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인생 전반의 포텐셜을 폭발을 시키려면 정말 그 기저 능력을 키워주고 근본적인 능력을 키워주려면은 지금 시기에 늦은 건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늦은 거 아닌가요? 안 늦습니다. 지금 해놓으면 중학교 때 포텐이 폭발해요. 중학생 늦은 거 아닌가요? 전혀 늦은 거 없어요. 지금 해놔야 돼요. 지금 해놔야지 고등학생 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뭐 유치하고 저학년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의 기저 능력 자체를 완전히 키워주시려면은 책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학생이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밸류가 10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BTS RM 영어 능력 없었으면 뭐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 영어 능력 없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팬의 그런 베이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가치가 10배, 100배가 된다. 그러니까 영어 단순 입시가 아니라 정말 구사할 수 있는 영어, 정말 풍부한 영어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득을 하려면요, 한 3,000시간 정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영어권에 사는 친구들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에서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영어 유치원 3년이 끝나면 이제 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 노출량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학원을 다니지만은 뭐 학원에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 노출량에 한계가 있죠. 문제집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글법이 많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출량에 있어서 확 좀 올려줘야 돼요. 이 3,000시간을 정말 채우면은 확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량 자체를 좀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서로 language shower를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쵸? 그래서 뭐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뭐 많아봤자 한 5단락 정도 되잖아요. 근데 원서 한 권을 읽으면은 정말 몇십만 단어, 몇만 단어를 그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점차 올려가면서 흥미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압도적인 이런 노출량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이런 EFL 환경에서는 원서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학원 다니는, 저희 영어도서관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책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일단 되게 예뻐해 주거든요.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책 읽기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사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킨더 학생들, 이제 7세 학생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지금 게이트 다니는 학생인데, 아마 비인가 국제학교로 진학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지난 중간 뭐 다른 시험이 있었는데 엄마께서 시험 보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스텔라는 그냥 쉬자 그랬는데 재밌어요.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학생 도서관 가는 거 너무 즐거워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이팅을 4페이지나 써와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올 때마다 선생님한테 귤 하나씩 주고 사탕 하나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이 좋으면 그럴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랑받을 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여기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학생들, 즐겁다고 하고 집에서 긴 줄글책을 읽는 시간이 늘고 있어요. 학원 가는 길이 항상 즐겁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되게 신나해요. 이런 거죠. 이 감정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 저는 사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책 읽기의 본질은 뭐냐? 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원시 시대 때 그리고 뭐 중세 시대 이전에 사람들 막 먹고 살기도 바빴을 그런 시절에 왜 굳이 활자를 개발하고 책을 쓰고 책을 읽었을까요?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데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배움은 재밌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책 읽기는 재밌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읽거든요. 네, primary. 이제
이제 초등학생들, 초등 좀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맨 왼쪽 학생. 스텔라 선생님 너무 상냥하고 친절해요. 수업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는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책을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읽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읽고, 그리고 주 1회로 오는데, 어, 5권을 빌려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권 정도 읽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죠? 중간에 학생 2학년하고 그리고 6세 형제 회원이에요. 저희 학원에는 형제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큰 학생을 보내 보시고 괜찮으니까 작은 친구도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원서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6살 학생도 책에 대한 관심도나 읽어내는 시간, 집중력 너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이팅을 집에서 끝도 없이 써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리고 upper grades, 이제 고학년 학생이에요. 여기 이제 도성초등학교 어머님도 지금 줌에 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저희 스텔라 정규반부터 계속 수강해주신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만나가지고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국제학교 다니다가 이제 대치동으로 온 친구인데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제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으니까 SR 두 자릿수는 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스텔라에서 SR 테스트를 보니까 9.4가 나온 거예요. 6학년인데 9.4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미국 9학년 수준의 그런 리딩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PI 시험도 봤는데 리딩 컷을 훨씬 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 친구도 작년부터 정말 이 친구도 거의 2년 됐을 거예요. 스텔라 정규반부터 쭉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생 4학년이요. 계속 쭉 보내주시는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즐기면서 읽고 있다. 1984 그리고 애니멀 파움 이런 것들. 이런 어려운 고전인데 이런 것들을 흥미를 가지고 읽어내고 있어요. 너무나 충실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 저희 학원 차별성에 대해서 다른 영어 도서관하고 조금 어떻게 다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영어 도서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자체가 영어 도서관은 저학년 때 다니는 거 아닌가요?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다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근데 많은 그런 영어 도서관들이 그렇죠.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텔라 극상이 정규반을 계속 해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고 정규반에서 SR 뭐 거의 12점대까지 그런 원서를 정독으로 진행을 해왔던 그런 모든 자료, 그런 모든 퀴즈하고 분석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 그리고 국제학교 필독서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영어 도서관은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편, 고교, 필독서, 뉴베리, 그리고 클래식 이런 것들. 뭐 배경이나 아니면은 뭐 시대적인 그런 뭐 배경 같은 것들 그런 거 심층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잘하면은 쭉쭉쭉쭉 극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끌어준다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차별성. 두 번째 뭐냐면요. 어휘를 잡아주는 빡센 용도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예전에 스텔라 극상위 정규반에서 레벨 테스트 통과 못한 그런 학생들, 학부모님께서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많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 영어 도서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책 많이 읽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휘도 빡세게 잡아주는 그런 영어 도서관 있으면 거기서 한번 어휘하고 그리고 리딩하고 잡아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가 됐든지 어느 학원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그런 영어 도서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11월 달에 오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스텔라 정규반 때부터 어휘 체계적으로 시험 보고, 그리고 누적으로 시험 보고 관리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어휘를 98% 이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독해가 가능하고요. 뭐 요거는 유추하면은 된다. 그러면 저는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독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에서 마주친 단어, 그리고
그리고 비문학 단어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외우고 누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 차별성. 세 번째, 세심한 라이팅 지도죠. 보통 이제 어학원에서 강의식으로 이제 클래스, 선생님 한 명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고 그렇게 강의식으로 수업을 받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말을 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broken English가 있어요. 라이팅 쓰는 거 중간중간에 뭐 어색하거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잡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 스텔라 청문회습 영어 도서관에서는 라이팅 써오면 그 자리에서 첨삭을 해주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땡땡이가 자주 틀리든 문법 실수는 요거야 요런 거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머를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1대1로 스피킹하고 그때그때 교정해주고 그래서 완벽하게 라이팅하고 스피킹에 있어서 그런 에러를 세심하게 지도한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할 때는 100%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스텔라 천권의 수, 천권 읽기 도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권 읽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맨 위에 보시면은 7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한 달간 책을 읽은 거를 르네상스 시스템 들어가서 봤더니 37권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읽고도 기록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 기록된 것만 37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1000권 읽기 한 2년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멋있죠? 구세 학생 한 달간 27권 독서했어요. 이 친구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레벨이 더 높잖아요. 레벨이 더 높고 3점대, 4점대를 읽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7세 학생보다는 권수는 더 적은데 근데 읽은 페이지 수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뭐 1000권을 읽는다 그 1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뭐 페이지 수 아니면 읽은 단어 수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에 잘 기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면서 다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한 3년 정도 안에 이제 청권 읽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거, 뭐 7세가 됐든,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든, 아니면, 초등 고학년 중3이든 간에 한 3년 잡고 이렇게 압도적인 다독 해놓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의 근본이 되는 그런 이 친구가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잠재력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텔라 다니면은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표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돼요. 오른쪽에 이제 비눗방울 둥둥 떠다니잖아요. 요 표현들은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본인의 라이팅에서 썼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nuisance 이거 성가신 거 귀찮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입시적으로 따지자면 고등 단어예요. 대학생 단어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꽤 많이 써요. nuisance. 그쵸? 근데 이거를 7살이 썼어요. 7살 어떻게 썼을까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보고 그 단어 마음에 드니까 맥락으로 이해되니까 자기 라이팅에도 쓰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거 쓴 거예요. 너무 대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shimmering, sky blue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blue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the dragon had a shimmering sky blue scal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2학년 학생이 그쵸?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표현력이 아름답고 다채롭게 향상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고력의 깊이 확장,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서라는 거는 저자의 정서하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요. 행간의 의미,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다독 습관, 완전히 이제 평생 가져가는 습관이 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뭐 힘든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취미가 된다는 점,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텔라 도서관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많은
교육 기관들의 중점이 뭐냐면은 어떤 테스트를 통과시키는 거, 그냥 그 시작점에 그냥 갖다 놓는 거, 그거를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스텔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상이 그 마지막 파이널 지점이 어떤지 알고 정말 IBT 100점, IBT 110점, 만점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아이들과 경험을 해봤고 그거를 어떻게 그 지점까지 데려가는지 아는 선생님이에요. 고학년 극상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국제학교 아이들이 SAT 만점 받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영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제가 SAT 점수가 1580점이었어요. 1600점 만점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었지만, 그쵸. 뭐, 실제로 뭐, 갔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저는 수시로 early decision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 이상의 SAT 점수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학년, 극상위, 국제학교, 그 관점을 가지면서 이 유아들과 저학년과 이 초등, 중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렇게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다른 도서관들과는 조금 차별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 방식은요, 어휘 학습하고요. 그리고 silent reading도 하고요, audio reading도 합니다. 르네상스 북 퀴즈 보고요. 그리고 학생 에세이 라이팅 하면 제가 1대1로 첨삭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을 드리자면은 어휘를 정말 인텐시브하게 하고 그리고 읽고 쓰고 말하고 그리고 reading, speaking, writing 계속 인풋을 넣어주고 아웃풋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영어 능력이 정말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vocabulary 빠짐없이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텔라 영어 도서관 수강 가능 조건은요. 이제 비기너반은 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도서관을 수강하려면은 연령 조건은 예비 7세예요. 그러니까 2020년생부터죠. 그리고 파닉스랑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와서 이제 SR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1.5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와서 이제 본인이 독립적으로 책 읽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80분 동안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범 수업을 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2점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0점대에서 2점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잉글리시 비기너 클래스를 이번에 열게 되었어요. 이번에 열게 되었는데, 저의 약간 그런 욕심이죠. 왜냐면 학원에 0점대에서 2점대 너무 예쁜 동화책들, 그림책도 너무 많아요. 리더스 책도 너무 많아요. 저희 학원에 원서가 한 4천 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동화책 너무 아름답고 정말 스토리도 너무 좋고 한데 읽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 도서관의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레벨이 이렇게 낮은 친구들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딱 한 명씩 받으려고 해요. 한 명 또는 두 명씩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기너기 때문에 파닉스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는, 빨리 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 이렇게 주 2회로 하고, 4시 타임, 5시 반 타임, 7시 타임, 요렇게 각 한 명 내지 두 명만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요, 한글을 알아야 돼요. 한글을 알아야지 뭐 기본적인 그런 학습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7세 저학년, 그리고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더라도 성실함과 태도가 좋고 모국어로 독서를 해온 친구들은요, 영어 금방금방 늡니다. 네, 금방금방 늘고. 그래서 처음에는 파닉스를 하는데 파닉스를 그렇게 오래 먹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는 빨리 발전시켜서 영어 도서관에 합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닉스하고 ORT, Oxford Reading Tree 다 아시죠? 되게 좋아요. 그거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뭐 런투리드라든지 그리고 Sight-word Readers 이런 것들. 그래서 파닉스에 걸맞는 그런 간단한 영어 책들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기초 500단어 철저하게 스펠링까지 학습시킬 거고요.
네, 레벨 테스트는 이 친구들은 SR 테스트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아직. 그래서 시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 날 한 30분 정도 와서 스텔라 선생님하고 한번 시범 수업을 해보면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원장 선생님 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부원장 선생님은 영어 도서관이 아니라 정규반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메가 스터디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부원장 선생님 수업은 크게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친구의 사촌이 오기도 하고, 그 친구가 오기도 하고, 친구의 친구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월수금 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화목반을 새롭게 이제 열었죠. 그래서 화목반에 한 자리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금반에 한 자리 정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강점이 뭐냐면은, 문법 스피킹인데 문법 개념만 아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통해서 말하기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그리고 동시 통역 연습, 리딩 지문을 즉각적으로 한영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그리고 문법을 누적으로 다 항목 섞어가지고 영작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라지 퀴즈 활용해서 원서 다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휘 관리하고 있고요. 어휘 외우는 거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되게 편하게 부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영어 도서관 보다 약간 이런 문법이 아직은 좀 잡히지 않아요. 문장을 쓸 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 수업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화목반에 한 자리, 수금반에 한 자리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등록 문의는 여기 부원장 선생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미국 3년 거주대 영어책 천권 읽기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스텔라 선생님의 뭐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이기 때문에 리터니도 되게 많죠. 리터니도 되게 많고 뭐 3년, 4년, 5년, 6년 거주하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스텔라 극상이 정규반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오면은 뭐 리딩을 못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3, 4년 살다 왔는데 스피킹 라이팅이 특히 스피킹 라이팅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스피킹이 기대만큼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발음은 좋습니다. 발음은 좋은데 근데 말하는 게 너무 기초적이에요. 기초적인 그런 이제 그냥 일상 회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놀면서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겠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근데 막상 대치동에서 이제 계속 그 어학원 다니 친구들보다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과는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외국 안 나가고 영어책 1000권 다독을 한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거의 99% 이상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Reading, listening은 기본이죠, 그쵸? 읽으면서 어디북 계속 들으니까요. 근데 스피킹, 라이팅의 표현력과 유창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7세 학생들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라이팅 쓰는 거 보면은요, 7세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써요. 뭐, had written 아니면은 뭐 had gone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 has arrived 이렇게 쓰고 수동태도 was destroyed 현재 완료 수동태도 써요. has been destroyed 이렇게 써요. 이 친구가 그거를 문법을 따로 배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압도적인 리딩 인풋 속에서 그런 문법이 자연스럽게 이 친구한테 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유창하고 지적인 영어 실력의 정답은 압도적인 원서 읽기다. 원어민들도 미국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쵸? 발음만 좋고 기본적인 어휘나 문장만 구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살면서도 원어민보다 더 유창하고 지적인 더 풍부한 영어 실력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테스트 상담 시간표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상담 신청은 저희 부원장 선생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489-1485이고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3번만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 제가 직강이에요. 스텔라 원장 직강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수요일은 아마 지금 전타임 마감이에요. 수요일은 전타임 마감이고, 한 자리 정도 있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떤 타임인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은 일단 그렇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각 타임마다 지금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벨 테스트 일정을 빨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매주 화, 수, 목, 금 7시에 있고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는 저희 학원이 휴무예요. 휴무이기 때문에 올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레벨 테스트는 12월 26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도 정상 수업하고요. 그래서 테스트 비용 2만 원이 있고 테스트 한 다음에 전화로 상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스텔라 선생님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드릴 때 문자로 굉장히 자세하게 드리는 거 보셨지요. 근데 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없습니다. 전화 상담은 없지만 근데 전화 상담을 이제 하는 것보다 저는 학생의 교육에 시간을 더 쓰는 게 학생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 칭찬할 부분,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문자로 아주 자세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 방식이 괜찮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Rooted Mind, 천권의 숲.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저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독서라는 토양 속에서 그것들을, 거기서 나오는 양분을 쭉 빨아들이고, 울창하게 자라는 그런 지적인 한 명 한 명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reading habit, 독서하는 습관은, 커서는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커서는 갖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초등 저학년이 됐든지, 초등 고학년이 됐든지, 중등이 됐든지, 고등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수능이 당장, 이제 발등이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사고력이 막 만들어지는 아이들한테 독서 습관은 이 시기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평생 가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불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가 그거를 현명하게 지키는 힘은 사고력과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주는 힘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끈기, 저는 다독 습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독서를 한 친구들은 일단 표현력과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시대에 유튜브 쇼츠도 많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조금 즉각적인 그런 보상,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세태예요. 근데 그런 저차원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습관. 조금 느리지만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런 안정감과 평화를 주는 그런 건강한 행복감을 추구하는 습관. 저는 리딩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 그리고 오직 이 시기에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자 평생 가는 유산은 바로 reading habit, 독서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12월 뭐 다음 주부터 또 되고 1월부터 많은 학생들이 스텔라 선생님과 와서 이 독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오면은 정말 많이 아껴주고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이 친구가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